독서 모임 7기 사랑 수업에서는 이렇게 3월에 사랑 수업 책을 접하게 되었고, 1월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접했어요. 같은 저자이고요. 윤홍규 원장님이 쓴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독서 모임의 책 제목이에요. 지부장과 떠나보는 나에게로의 마음여행. 앞에 이니셜만 따서 지나마 이렇게 모닝 페이지 또 하늘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를 의식 수면 위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챌린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유페이퍼라는 정신건강 마음 책방, 제가 이름을 정한 책방이고요. 저만의 책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SBN으로 등록돼 있어서 전 지효석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식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마음 코칭 챌린지로 종이 접시 위에다가 내 마음을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남학생이 했어요. 하나의 이 원은 어떻게 보면 외부와 차단, 단절이 되어 있는 걸 뜻하는 거고, 그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돌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단추도 있고 하는데, 본인이 상징하는 것을 이제 말로 들으니까 더 심오한 그런 뜻을 볼 수 있었고, 이 돌은 답답함을 표시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제가 마음소통연구소에서 TA 한국 교류분석 상담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충남 아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TA 성격 프로파일 분석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 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 1급 이 자격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국가 자격증 메인이고, 이제 그 외에는 중독 전문가, 중독 전문 사회복지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려고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슈퍼비전을 주는 슈퍼바이저예요. 그리고 위에 1, 2, 3이 앞에서 얘기한 TA 성격 프로파일 분석사 자격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고요. 지금 나에 대한 이해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걸 이제 변화하겠다라고 구글 폼에다가 직접 작성해 주셨던 건데, 나에 대한 이해 시간을 기대합니다라고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어, 네. 나를 책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면 더 객관적으로 내가 모르는 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가, 음, 왜냐면 음, 다른 사람은 제가 만든 원하는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음, 음, 저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를 독일에서 정말 많이 질문을 받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를 느끼고 나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핫하게 대중적으로 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이제 MBTI인데, 이런 성격 검사를 해보았던 게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MBTI를 해봤는데 사실 MBTI가 되게 단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되게 그쵸? 선하고 그거를 정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지랑 제가 생각하는 저랑 조금은 일치하지 음,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음, MBTI 해봤, 음. 이제 TA에서 성격 검사를 하고 있는 거는 내 자아 상태, 이것과 그 다음에 인생 태도, 이렇게 두 가지,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거는 혹시 하게 되면은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에 온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가 돼요? 그 한국 계좌로 이체하는 거, 계좌 이체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네, 무통장이니까. 음, 그 부분은 하다가 안 되시면은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파일로 체크하셔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도움 드릴 수는 있어요. 아, 혹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가 네, 장애가 있고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그 검사지 이름을 혹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2호그램. 제가 아니, 제 블로그에 네, 그 검사하는 거 포스팅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블로그 주소를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랑 수업을 쓰기 전에, 4년 전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쓴 윤영균 원장님, 이 자존감 수업은 접해 보셨을까요? 네, 너무 유명해서 많이 그쵸? 읽은 음, 장을 되게 많이 음, 자존감을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표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어? 왜 자존감이 없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살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말하는 자존감이 결론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행복하고 또 직결되는 그 자존감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또는 양육자로부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신뢰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도 이제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에요. 음, 그러면 사랑해본 경험은 있을까요? 네, 너무 슬프네요. 네. 아니, 이제 사랑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자존감도 보이게 되고, 지금 마음여행 독서 모임의 책 제목이 사랑 수업이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경험이 있는지 그것도, 네, 한번 언급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슬프다 하니까는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아, 하고. 남자친구 없는 게, 남자친구 없는 게 슬프다고요? 네, 외로워서요. 네. 외로움을 달랠 길이, 제가 중독 전문가다 보니까 어, 중독으로,
네, 술이나 뭐 도박, 인터넷, 또 성형 쇼핑, 뭐 등등등 중독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것과 연결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조언해 주시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또 그럴 수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죠. 어쨌든 배고프고 외롭고 하는 것은 어쨌든 채워져야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만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 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감사합니다. 네. 파트 2에서는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는 길. 왜냐하면 here and now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기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기보다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어, 자존감이 인간관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 이런 결과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평가에 집중을 하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고 싶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높이고 싶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나요? 네. 네, 자존감을 방해하는 이런 감정들은 왜 감정이 뜻대로 조절하기 어려울까? 이거는 다 뇌과학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의 행동을 또 지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이 고조가 되고 격양이 되면 뇌는 위기를 직감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뇌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본능에 관련된 그 뇌의 기능만 살아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잘 생각하고 또 위기도 잘 모면하고 했던 그런 기능들이 완전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로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평상시에는 감정 조절이 됐던 것들이 막 분노하거나 아니면 더 그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또 분노 이상으로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걸 액팅아웃, 행동화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이제 몸의 긴장도가 더 강해지고 터져버린다. 이 액팅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봤을 때 자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스트레인을 하거든요. 압박을 하거든요. 1인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은 치료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내가 왜 화가 난 걸까? 내가 왜 우울한 걸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래도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측 불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의 파장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 것까지도 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본인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시 동안 타임아웃을 해요. 그 말은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기분 전환을 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평상시에 화를, 분노 이런 것들 참지 못할 때가 있으셨을까요? 저 굉장히 화가 많은 스타일이고요. 음, 오, 흔히 좋지 않은 건 그때 바로 표현하고, 음, 만이면 참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한테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인 것 음. 지금 마지막 문장은 좀 끊겨서 들려가지고 제가 다 이해는 못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화가 많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눈치 보다가 좀 분위기가 음, 너무 안 좋으면 다시 사과하고 인정합니다. 음, 또 그러시구나. 다행을. 음, 그렇다면 이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음, 그런 마음 습관을 지금 인정을 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무턱대고 하는 인정은 오히려 화를 더 부추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기력과 관련된 그런 마음 습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음, 이 파일 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서 멈춰 있나,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동과 실천을 막는 세 가지 저항 심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그 변화라는 것은 분모가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동기와 그리고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고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고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크다 보니까 변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행동과 실천을 막는 이렇게 세 가지 저항 심리가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결과에 대한 의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그냥 이론은 이론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저항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루션은 뭐냐면 그래도 그냥 계속하라.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5가지 실천 사항도 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사랑 수업까지 이렇게 바로 연결 지어서 보게 됩니다.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을 보니까요. 그게 바로 애정결핍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결론, 꼭지점에 어, 이제 윤홍규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에필로그 또 챕터 1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식이장애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도 어릴 적에 충족되지 못한 애정 욕구라든지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그런 공허함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요즘은 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랑과 관련된 불안이 깔려 있다. 이런 공통점을 많이 책에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자만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런 욕구 자체가 허기처럼 계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배고플 때는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기처럼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는 사랑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사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걸 잘 마무리하고 다음 사랑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음 버스를 갈아타는 것처럼 사랑도 갈아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사랑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나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양가 감정.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리고 이중성. 더 많이 사랑해줘 라는 얘기는 애정 결핍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글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또 양방향성이 있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주고받는 사람의 욕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가 꼬이게 된다. 이런 사랑의 속성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적당한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긴 문장이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대체 뭐기에 그 사랑의 기본 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해주기. 이해해준다라는 그런 타이틀 핵심에는 정신이나 심리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기는 행동하는 거. 이렇게 세 꼭지로 기본 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기 이 마음가짐은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은 아끼고 같은 편이 되어준다. 라는 뜻인 거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understand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그때 영어 뜻을 이렇게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깊은 내면의 상태까지도 확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지식의 양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얼마만큼 뭘 좋아하는 거고, 뭐를 싫어하는 거고, 그런 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구나, 그럴만 했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이해 과정을 내가 직접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본축은 역할에 맞게 도와주는 것, 이런 행동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는 한 번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거고, 또 상대 입장에 공감하고 배려해야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존중하는 태도, 말투, 몸에 밴 친절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옷에 딱 맞는 옷이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좀 어떠세요? 아, 너무 흥미로웠고, 이 앞전에 소개해주신 자존감 수업 책에 관한 설명도 너무 좋았고, 저한테 추천해주신 MBTI 성향 테스트 추천해준 거, 그리고 제가 화가 많은데 그 화가 많은 과정에서 그냥 바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멈춰 있는지 조언해 주신 거, 그 두 가지가 정말 좋았었고, 또 좋았던 거는, 내용 중에 좋았던 거는
에 관한 팁을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었는데,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음, 몰랐었거든요. 왜 저 친구는 항상 하소연을 저렇게 음, 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음, 고 음, 제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억지로 공감하거나 막 계속 좋다고 괜찮다고 말해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음, 어 내 친구가 이런 어떤 아팠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아, 음, 를 겪었던 친구도 그런 뭔가 자기만의 결핍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게 사랑이랑 연결돼서 문제가 있었었구나. 내가 더 많이 음, 사랑해 줘야 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친구 생각이 나 가지고 음, 왔어요. 네. 금방금방 그렇게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또 확장해가지고 친구 영역까지 바로바로 깨우치는 인사이트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해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들을 딱딱 집어서 해 주시니까 놓칠 게 너무 하나도 없어서 뭔가 너무 너무 기대 이상의 시간? 음, 너무 좋아요. 이 책을 통해서 네, 저의 말 한마디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해 주시는 그리고 방금 전에 해 주신 그 "옷을 입듯이 습관적으로 그 음, 음, 하나 해야 된다."라는 말도 음, 마지막으로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렇게 꼭꼭 씹어서 소화해내시고 제가 완전 피드백 듣길 잘했다. 어땠는지 물어보길 잘했다. 너무 좋네요. 음, 하면 좋은 이유를 더 많이 말하고 싶은데 네. 너무 님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서 중요하게 느끼 아, 네. 그런 배려까지 또 해주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것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우연히 또 이렇게 접속해서 알게 된 이 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얻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죠. 저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사실 아니다 사실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참 음, 어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해 주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언어를 습관화하고 하라는 그 말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 음,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아세요? 어 저 들어만 봤고 구입은 음, 않았습니다. 음, 사랑에도 이제 5가지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책인데 시리즈가 원조가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쓴 책이 또 후속으로 나온 책이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5가지 언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 5가지 언어가 인정하는 말, 함께 네. 있는 시간, 네. 스킨십, 봉사, 선물 이렇게 5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1순위가 뭔지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코드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럴 음. 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더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는 이렇게 접하고 저 책을 통해서는 또 저렇게 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치시키면서 아,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음, 정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개인적인 질문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나 인간관계의 생각이라는, 어, 어쨌든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네, 중심에 단어를 되게 많이 말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궁금증을 갖게 된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쨌든 저는 인간이 태어난 그 존재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 존재감을 어쨌든 알려야 되는 거고 그 존재감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묻히기는 싫으니까 음, 좀 더 당당하게 내 존재감을 알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알릴 때 필요한 무기들이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음. 그럼 선생님은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가장 맨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아니라 가장 밑바닥인 이유가 그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보면은 가장 1단계가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네, 기본적인 먹고 이런 생식적인 이런 부분들, 본능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또 저는 그 메슬로우는 사랑의 욕구가 2단계였었나?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선생님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자아실현보다 더 위로 생각하는 거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어, 스피리츠. 그런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이제 아, 중독도, 이상과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중독이요? 네, 중독도 이제 AA 모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AA가 알코올릭 아노니머스 그 이니셜로 AA 모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익명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익명의 모임이 자조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일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 일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의 한 꼭지가 바로 영성이거든요. 어, 네. 그것도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내가 왜 이 자조 모임에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 자존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어,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음, 거를 본인이 알고 참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맥락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에는 사랑 본능이 감정적 뿌리는 다 사랑 안에 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외로움이 들다가 결국은 공포심까지 따라오게 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음, 그래서 애정 결핍의 문제가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애정 결핍이라는 그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이제 윤홍규 원장님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쓴 단어이기는 한데 사랑력이라고 해요. 이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 역시 사랑력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의 힘, 사랑력에서 다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힘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 사랑력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성공을 하고 또 삶의 질을 행복을 결정할 때도 사랑력에서 출발한다.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한테도 관심과 집중인 거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후회와 고통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 경험의 책임까지도 다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연결지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력은 자존감이자 성장력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나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랑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검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오케이 그램의 인생 태도예요. 그런 어, 인생 태도가 나와 타인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일이고 사랑이 가능해야 또 성숙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랑의 효력, 이것은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자존감이 바닥이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를 떠올려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 보기. 최근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듯한 행동과 말을 듣는 순간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일단 내 감정된 거에 대한 뭔가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순간에 음,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는 당황스러움, 그 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음. 그 상황은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음,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한 순간이니까 음, 정말 음, 있었을 때였더라고 생각해요. 내 존재 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 이거를 숨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를 말할 수 있을지 너무 많은 감정이 몰려오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컨트롤하기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음, 부정적인.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드러내더라도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지 감정만 던지고 싶지 않은 이 음, 감정 잘 이해해서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부끄러운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거를 잘 음, 이해하고 말로 그거를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그 순간 어 일단은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잠시 기억을 음, 한 이후에 그 음, 나와의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잘라 나가긴 했지만 잔재로 그 남은 감정이 내 말이나 행동을 바꿀까 봐 그거에 대한 또 음, 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은 좋지 않지만 또 즐거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감정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바닥이었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음. 이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렇게 원하는 양만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은 것을 또 확인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당연히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나만 좋아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삶의 의욕조차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스러운 감정까지 경험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한마디, 그 단어만 상기시킨다 하더라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화가 나는 거는 거의 당연한 이치예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열받았어요. 그쵸? 네, 안 보고 싶었겠죠? 정말 음, 다 때렸는데 저는 음, 이성을 놓지 않습니다. 음.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꽁꽁 숨겨놨던, 억압시켰던 그런 분노와 감정들을 어찌됐던 그것을 벤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런 정화 과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면은 어떤 사람과 내가 안정된 애착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불안정 애착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 자신에게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오케이그램이에요, 인생 태도. 그래서 어, 인생 태도가 나 자신한테도 부정적인지 아니면 타인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의 그 진정한 감정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스스로 부정이다라고 했을 때 타인이 긍정인 경우는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음, 긍정이고 타인이 부정이라고 하면 타인이 다 나도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것은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가 나는 거죠. 음, 네. 이게 인생 태도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회피를 이기는 방법은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는 거. 금방 아까 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나도 K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도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었구나. 이 행동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회피형 애착의 대표적인 행동은 설명 안 하고 그냥 감춰두고 내 안에 켜켜이 그런 캐묻은 감정들이 쌓여가는 것처럼 일중독이나 일속으로 성공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쪽팔리고, 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제가 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나라고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묻어두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안 보려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음, 우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인생 태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다 연장돼서 정신병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도 내가 왜 불안을 경험하게 될까? 경험했던 상처는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형 애착의 대표적인 행동은 나한테 내가 초점이 아니라 타인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존을 버리고 독립의 길을 걷도록 연습하는 게 솔루션이에요. 음, 혼합형은 이랬다 저랬다 정말 나도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친절한데 누구한테는 계속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센 척하고 행복한 음, 척하고 과장돼서 보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나도 싫고 남도 싫고 부정적인 나 자신도 싫고 이럴 때는 현재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 음, 시작하는 거. 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 귤 박스에서 하나가 곰팡이 쓸은 그 귤이 있다라고 하면 박스 전체가 곰팡이 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의 불을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불안이 있다고 하면 전파되는 거는, 전염되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금방 얘기했던 오케이그램 인생 태도를 검사해도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불안 환자한테 보통 행하는 검사 중에 스키마라고 있어요. 스키마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스키마라는 것이 영어 단어의 뜻은 도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도식이 어떤 도형에 맞춰서 내가 어떤 틀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물 안의 개구리. 그 우물 속에 갇혀져 있는 개구리가 우물의 원형, 그 우물 밖에 보이는 하늘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키마가 내가 어떤 도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키마 검사를 하게 되면 5가지 유형의 스키마를 또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기회 되면 제가 검사 분석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또 감사, 누리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은주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 맞추기 어려우셨나 봐요. 네, 조은주 선생님 이거 지난주 과제 한번 하셨어요? 가까운 사람 3명에게 자신에 대한 피드백 들어보기. 아니요, 못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아직 네.
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시간 가는 줄 모르셨나 보다. 음, 내일 인쇄 넘겨서 오늘만 하면 음. 될 것 같아요. 늦어서 네, 죄송. 네. 어,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리뷰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하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지대가 부재하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의 안전지대는 무엇일까? 혹시 해수라고 적혀 있는데 성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김혜수요. 네, 그러면 김혜수 선생님은 나의 안전지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추억의 장소나 또 상상 속의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 안정지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가 떠오르는 것을 바로 연상을 시켰을 때 불편하고 불안했던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종교고요. 음, 종교는 기독교이고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은 모든 걸 보일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그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보일 수 있는 것, 음, 그리고 그 상대의 마음 음, 신뢰하고 듣는 것, 그래서 마음이 비워짐으로 또 채워짐으로 편해지는 것, 그거를 할 음, 어 제 삶에는 신앙이어서 신앙이라고 음, 한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큰애가 어렸을 때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지금은 이제 10주기를 4월이면 이제 10년이 돼 가시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엄마가 큰 아들 8개월 때 해변가, 인천에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 해변가에서 콘칩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생각을 하면 제 안전지대로 바로 떠올려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도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는지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음 극심하게 불안을 겪거나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어찌됐든 숨도 고르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특효약으로 이런 안전지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 이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 책에서도 여기까지 읽었다는 건 적어도 책과의 관계는 안정적이다라고 또 직접 글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랑의 악순환은 애정 결핍에서 온다. 이런 애정 결핍, 악순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보게 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는 것을 첫 번째 낮은 자존감에서 볼 수 있고, 타인을 비난하면서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엔 나도 어린 시절에 비난이나 공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애정 결핍이 만들어낸 낮은 자존감이 사랑을 스트레스로 만들게 되고 나쁜 결말을 떠올리게 되고 상대를 의심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이런 폭력에 깔려있는 이런 기저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애정결핍으로 인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의 악순환이 낮은 자존감에서 온다. 여기에서도 이제 에고, 나라는 사람을 이제 세 명의 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 또 남이 생각하는 나, 본연의 나. 이렇게 나만 봤을 때 세 명의 내가 있는데 상대와 두 사람이 팀을 이뤘으면 여섯 명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크로스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결론은 타인을 사랑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하는 것부터 멈춰야 된다. 그 다음에 악순환의 고리 두 번째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착해야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좋은 평판을 듣고 싶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 분석에서는 자아 상태를 봤을 때, 아답티드 차일드 AC 그 자아가 적응하고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거든요. 계속 내면에 켜켜이 내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억압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억압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착한 아이 증후군을 경험한 사람들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드가 반란을 일으킨대요. 앞에서 나왔던 그런 액팅아웃, 행동화가 나오는데 이 행동화가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억압시키다 보면 그게 폭발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라는 것이 억압과 폭발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착한 아이의 사랑은 결국 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 세련되게 배출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내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연습부터 하고 내가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세상 밖으로 말로 표현해보는 게 첫걸음이다. 그래서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대도 존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또 자기 연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공감이 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 공감은 사랑할 때의 핵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감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공감이 엠파시라는 영어인데 그 공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도 모르는데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공감하는 것 자체가 배워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해 주라는 건데 이 공감이라는 것을 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1단계가 같은 감정을 느껴보는 거. 2단계가 함께 해결할 고민을 찾아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 어떤 건지 내가 경험해보고 이해해보고 그러다 보면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정결핍의 최후는 일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비행청소년 마냥 이렇게 일탈을 하는 폭탄을 가진 게 바로 애정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탈을 하게 되면 채워질 거라고 기도했던 이런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오히려 일탈로 인해서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일탈을 할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애정결핍을 통해서 일탈을 하는 사람은 더 본능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꽂히게 되고요.
내 능력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관계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돈도 충동적으로 쓰게 되면서 정신적인 피폐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탈을 피할 것인가? 일탈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피하는 게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탈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탈 자체가 삶을 망치는 자극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마약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약에 가깝다. 일탈에 취하면 뇌가 지치기 때문에 사랑력이 떨어지고 소통 능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도망칠 궁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탈을 하지 말고 예방을 하라는 얘기고,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별로 망친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사랑도 망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무리하는 이 사랑을 꼭지점 그 마침표를 잘 찍고 다음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별을 잘해야 사랑도 잘한다.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을 갖추려면요, 이별 문제도 잘 다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덜 아프게 하는 습관은 이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상화, 나한테 정말 끔찍하게 잘해줬던 사람, 이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그런 미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능숙해요. 그런데 이제 이별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별을 한 거, 이걸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별을 했구나. 자체적으로 나레이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자, 친구한테 벌어진 일처럼 내가 겪은 일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챕터 4, 지난 3주간 했던 거이고요. 이번 4주차에서는 이제 챕터 5부터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건, 또 사랑력을 이루기 위한 5가지의 힘,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 사랑은 해야 되나요? 결혼은 해야 되나요? 이런 실질적으로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면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건, 준비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시간에서 내가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 윤은규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치료를 할 때 환자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 환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다 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인식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식의 시간에서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식으로 뚜렷하게 올라오는 것이,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겪었었지? 이것을 이제 내가 말한 것을 귀로 들으면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병명, 진단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거. 이것을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요. 근데 그 인사이트 역시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인사이트가 있고, 진정으로 감정까지 생각하고 있는
트루 이모셔널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식, 인사이트라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감정적으로 인사이트까지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일어나면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의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면을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알고 나면 고치고 싶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동기까지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시간을 스트레칭 시간을 거쳐서 준비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까지의 인식하는 이런 준비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식 전 단계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가 다 되었으면 행동과 실행을 하게 되고 행동과 실행한 것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의 5단계인데 이 변화 사이사이마다 재발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예전에 하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변화하지 못하고 이전에 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또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기본기로는 마음먹은 변화가 성공하려면 알찬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수코 단계, 인식 전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최소한 갖춰야 할 조건 3가지가 몸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정신 에너지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힘들 때 툭툭 튀어나오는 방어기제도 다듬어야 되고 이 방어기제는 뒤에서 나오지만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있는가 하면 승화처럼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 때 어떤 방어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컨트롤 타워를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 시간에 확보할 수 있는 기초 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제너럴 신체적인 몸부터 우선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디션부터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제 준비할 첫 번째 에너지가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고 공감하고 도와주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 먼저 에너지를 장착하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는요, 이렇게 기본적인 신체 에너지가 충족이 되어 있으면요, 타인의 사랑과 공감을 받으면 정신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정신 에너지는 그야말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3가지 습관이 있다라고 해요. 에너지를 잘 충족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바로 쓸데없는 고민을 지속하는 습관. 또 이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성향을 가졌을 때, 또 포기를 못하는 성향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다른 에너지가 다 이제 낭비가 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이런 낭비하는 습관을 끊으려면 내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어떤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다른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고민을 하는 시간에 메모를 하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습관을 장착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초공사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는 포기하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좋은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거, 변화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거, 이게 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결과가 보이는 거, 이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어 기제 다듬는 건데요. 앞에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와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방어 기제의 차이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의 차이로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가까이 지내려면 방어 기제 또한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방어 기제가 어떤 건지를 또 아셔야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또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결정된다고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어 기제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하나가 투사라는 게 있어요. 남 탓을 하는 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너가 이래서 그래. 막 이렇게 투사를 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은 어떤 것 같아요? 네. 불보듯 뻔하죠. 네, 이러한 것들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당신 때문이야? 또 이간질. 걔가 너 없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또 액팅아웃, 행동을 하는 거. 욕설하고 폭력. 또 타인을 폭발하도록 부추기는 거. 너도 짜증나지? 한 대 쳐봐. 막 이렇게.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말려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성숙한 이런 방어 기제는 위기를 넘기는 임시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면했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이 방어 기제 면에서도 통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해요. 승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던 일, 또 불편했던 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일들을 다음에는 이번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기억해내고 또 다른 지난번에 뭐 스트레스 받은 이런 사건들, 아픔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다 이제 승화입니다. 이런 승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적어보는 건데요. 최근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 5가지. 그러면 이 5가지의 각각의 상황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또 여기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방법 그 이유를 적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은 어떤 건지 또 이유를 적어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를 적어보고 그 적어본 행동을 지금 당장 해보는 거. 이게 하나의 방어 기제를 점검하고 세련되게 다듬기 팁 중에 오늘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신과든 상담 분야든 심리 상담 분야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 인지행동 치료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알아야 지금의 내 행동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도 알게 돼요. 근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본인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시트를 활용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 상황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떠올랐던 자동적 사고는 어떤 건지, 그렇다면 그 감정의 종류는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내가 사고했던 거, 그로 인한 결과
대한 것들을 이제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안정돼 애착을 위한 조건의 세 번째 기초 공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까? 앞에서 이제 이성의 뇌, 감정의 뇌, 본능의 뇌, 인간의 뇌는 3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에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감정에 꽂혀 있게 이런 뇌가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3단계의 이성의 뇌가 전원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잘 생각했던 거, 판단했던 것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왜? 이런 나쁜 감정에 집중하도록 이 뇌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편도액이라는 이런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불안할 때는 심장박동수도 막 가슴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쾌락종추가 반응하면요, 행복함을 느끼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비가 됐을 때 느낌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지속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은 좋은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몸으로 받아들여서 두고두고 되새기는 습성이 있다. 라는 것을 이런 뇌과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서 인지행동 치료,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자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고 그 감정과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때,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누구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감정의 책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 누군가와 스트레스 받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덜 다치게 하면서 소통을 하고 말로 나레이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감정이 내가 그래서 화가 났었구나. 이래서 허탈했었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사람이 되는 생각 과정. 어, 금방 제가 뭐뭐 했었구나. 이렇게 느낌표로 끝냈잖아요. 이렇게 느낌표로 끝나게 되면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뇌를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을 먼저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고 뛰쳐나오려는 이런 미숙한 방어 기제, 투사를 한다거나 이간질을 한다거나 액팅아웃 그런 행동화를 한다거나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감정일지를 작성해 보는 거 2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방 인지행동 치료에서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내가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은 어떤 건지 그런 거, 기억에 남는 사건, 내가 그때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들었던 생각, 감정과 행동 이런 걸 하나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는 거, 적어 보는 거 그게 감정 일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건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번, 음, 피드백 또는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어, 환경이나 아니면 타고난 거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음,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건에서 뇌는 부정적인 감정이 집중되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이, 아, 음, 훈련을 하면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금방 잊고 쌓이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얘기해주고 그 근육을 키우듯이 내가 긍정적으로 음, 노력 훈련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구나, 인간이. 그리고 음, 어릴 때부터 뭐 가정 환경에서 아니면은 본인 의지로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인간 음, 자체인 거를 한다라는 말이 음, 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승이나 이 다음 편에 또 세 번째 음, 기초공사 결합이 음, 감정과 생각, 행동 사이에 음, 감정의 라는 말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음, 소통할지 그 음, 순간 하는데 이거를 끝나고도 정확하게 정리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음, 네, 그 순간은 대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글로 적어보고 음, 그거를 정리해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면 좋겠구나. 왜냐면 내가 이 감정의 책임자니까. 그리고 그쵸. 인생 문제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니 그때 때마다 어떻게 내가 말을 듣고 대답을 하고 행동할지에 대해서 항상 훈련을 해보면 좋겠다. 음, 내 본인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봐야겠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냥 지나치게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고요. 음, 음, 일지 작성하기가 참 새로웠어요. 그냥 음, 내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음, 나 어떻게 보면 관심 갖는 거잖아요. 하루 네. 일어난 그래서 나를 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일지가 해보고 싶은. 음, 네. 음,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옆에 전문가나 상담자가 코치를 해주고 방향을 또 설정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는 거다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네,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은주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어, 선생님 일을 하는 중이어서 집중을 못 네, 해서 우선 카메라 껐었는데요. 어, 네, 우선 그 그냥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아 감정일지를 써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고 어 음, 그냥 어제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난 뭘 할 때 열정을 음, 낼까?' 생각을 했는데 어 저는 이제 관계에서 그리고 리더십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어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나 혼자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에서 음, 이런 안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혼자만의 이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몇 가지 음, 케이스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래서 뭐 어 이제 카메라 켜고 집중해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또 놓치면 못 들을까 봐 음, 네 음, 안 들릴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접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동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고, 이 감정일지를 쓰는 게 지금 저희 모닝 페이지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나한테 가장 와닿는 구절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연장선상에서 내 감정 일기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시간 내서 하나하나 어떤 사건에 어떤 생각, 감정,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고 이렇게 적어야지 하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쓰는 것 자체가 감정일지를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라고 여기면 아, 오늘도 감정일지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15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15분 안으로 이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힘 중에 하나가 친밀력이라고 해요.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해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친해지는 건데요. 친해지려면 그 천적이 바로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친해지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밀의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공감하는 것, 그리고 친밀력의 왕성은 거절력이에요. 이 거절력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날 미워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계속 어, 줄다리기 하다가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호구가 되기 쉽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이런 자체 기준을 나만의 선을 그어야 되고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바운더리, 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영역으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의 영역을 감히 침범해가지고 서로 불편을 주는 것을 네,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착하대요. 그리고 타인의 평판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도 거절을 잘 못한다. 근데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간단해요. 마음을 가볍게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은 가볍게 하고 태도는 진지하게. 왜냐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진지하게 말해야 되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 태도에서 네,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절은 가볍게 대신 진지하게 상대도 존중을 해주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랑력의 5가지 힘이 또 이제 대화력인데요. 이 대화력은 우리는 언제든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랑 이혼하는 그 부부의 차이점에 소통법이 90% 이상 차지한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만큼 소통의 핵심이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감정과 교감이 오고 가는 상보 교류로 서로 탁구공 치듯 탁구 치듯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불편감을 겪는다고 해요.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역공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또 혐오하거나 이런 등등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대화는 오히려 사랑을 저해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능력, 대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쌀벌한 대화가 오갈 때마다 피해를 보는 건 정작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이렇게 하기 원하면 나부터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한대요.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대화력은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헤어질 때도 상처가 적고요. 다음에 올 사랑을 위해서라도 대화력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인 거고 공을 넘긴다는 말은 질문을 던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 상대와 대화가 원활해질까 이런 부분들을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하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한 그런 대화력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비난은 질문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처는 비난을 질문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비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사과를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말을 잘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는 건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틈날 때마다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웃는 표정을 연습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힘 중에 사과력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 거, 이 사과하는 것도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한테 사과하기 전에 나한테도 한번 사과를 해보는 거, 자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사과해 보는 거, 오늘 할 일 중에 나한테 사과할 것이 뭐였는지 한번 적어해 보는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5가지 힘 중에 지속력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솔루션이 그냥 계속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한테도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 이게 이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커플들의 공통점 역시 그냥 계속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잘해주는 거. 지속력은 현재에 충실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 품지 말고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그 공투맘의 북랜드에서 다은 책이 그릿인데, 그릿 그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죠. 그릿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잘 보내도 내 그릿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적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챕터 7에서는요, 이제 질문들이 오가는 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그런 코너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별하기가 어렵고 공포스러워서 계속 붙어 있는 거는 그런 인연은 이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대요.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도 상담하러 온 내담자가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정유지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쓰면 돼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결단 내리기보다는 상대의 결정에 따르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가 감정 때문에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찌됐든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 사랑할 거면 사랑하고 결단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것부터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을 목표로 어떻게 살 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솔루션을 주는가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득에서도 친해지기가 기본입니다. 설득을 하려면 친해져야 하고 친해지려면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된대요. 부모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설득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 원하는 게 내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 막는 거라고 하면 정말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실적으로 질문이 왔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챕터 7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세 명 배우자가 될 사람과 상대방과 부모님과 그 사이에 끼지 말고 각각을 바라보라. 상황을 최대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각각을 보고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전진할지 멈출지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라. 왜냐하면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도해 볼 만한 경험이라고 해요. 결혼 또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사랑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심리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4월 둘째 주부터 화요일이 5주더라고요. 그래서 4번의 화요일 동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유는 중지하고요. 이거는 PDF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오늘 혜수님이 지금 현재 독일에 계신다고 했는데 접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리뷰를 해드렸던 거고, 네, 오늘 마무리 책거리를 하면서 조은주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재희 선생님은 저랑 수다 떨다가 일찍 나가셨어요. 왜 안 오냐며. 음, 네, 마무리 소감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주 선생님 먼저 할까요? 아, 그러게요. 앞서 왔어야 되는데 다들 퇴근 전이어서 기다리다가 늦었고요. 네. 늦게라도 와서 선생님 뵈서 너무 좋고,
음, 4주가 정말 빠르네요. 그쵸? 그, 어, 제- 저를 참 잘 몰랐는데, 좀 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 혹은 내가 몰랐던 나의 뭐 결핍 아니면 자존감 그런 음, 부분을 조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어쨌든 책의 제목이나 선생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그런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것에 우선하고 앞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 한 달, 더 열심히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아직 못 읽었어요, 심지어. 근데 음, 이번 주는 이제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일 음, 때문에 이러고 있네요. 그렇지만, 뭐, 일을 열심히 하면서 4주를 이렇게라도 참석을 해서 마무리 지은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해보겠습니다. 네, 나 고생 자신부터 칭찬해 많으셨고요. 주신 거 너무 네. 잘하셨어요. 특별히 네.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상. 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혜수 선생님.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맞는 조언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정말 좋았었고, 그, 음, 제 주변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어서 애정 음, 결핍에 대한 그 여러 방향이 있는데 그 모습이 공황장애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더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좀 신기했었고, 그러고 뇌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부정적인 부분, 음, 하는 음, 것, 그래서 긍정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 그 음, 부분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감정 일지를 쓰는 게 정말 음,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예 음, 모르니까 이 감정 음, 일지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서 쓰면 좋겠다 했는데 아 정말 나 혼자 음,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걸 도와주는 전문가가 음, 있구나. 라는 음, 거를 알게 된 것도 좀 신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네, 또 방향을 음, 코칭해주는 분들이 네, 있다는 거가 좀 너무 신기하고 음, 그 도움을 받아서 한번 나를 더 음, 잘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짧은 네. 시간에 들은 거를 굉장히 소화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피드백 몇 차례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선 소통할 수 있는 오픈 톡방이 있으니까 그 오픈 네. 톡방에서 또 오픈 프로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네. 이 그렇게 감정일지를 해서, 쓰는 거에 대한 음, 문의는 그러면 이 네.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걸까요? 아, 이제 제가 지나마라는 그런 챌린지 프로젝트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쓰는 건데, 네. 매일매일 일기처럼 쓰는 것을 제가 피드백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아, 챌린지에 참여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따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지금 해외에 계신다고 하니까 매일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네, 개인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독일에 계신다고 하셨나요? 네. 독일 어디 계세요? 브레멘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알지는 못하지만, 네.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예요?
지금 저희는 3시 23분 8시간 차이. 그럼 낮이에요? 오후? 네, 네, 오후 3시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편하실 대로 하셔요. 네, 매일매일 참여하는 일지를 쓸 건지, 아니면, 네, 따로 개인적으로 하실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요. 조은주 선생님도 이번 3월에 이렇게 이름만 알고 있다가 얼굴도 뵙고 소통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할까요? 아, 김혜수 선생님 어떻게 화면 네네, 켤 수 있어요? 있어요. 잠시만요. 네, 와, 너무 예쁜데. 네, 감사합니다. 참아. 아, 어떻게 눈을 감았어. 잠깐만. 네, 잘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좋은 밤, 좋은 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조은주 선생님도 얼른 퇴근하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